LG 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시장 캐딩 극복에 대한 그 전략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 삼성 SDI는 이제 배터리 시장의 슈퍼사이클이 올 건데, 그런 슈퍼사이클에서 어떤 배터리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것인지 개별 기업별로 뭐 증설 이슈라든가 뭐 실적에 관한 내용이 나왔을 때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북미 전액 공장 캐파 이제 완공됐다는 거, 단번에 뭐 50% 넘게 올랐어요. 올해 실적 개선수 가장 빠를 거로 예상되는 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캐파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제일 저렴한 거는 그 2차 전지 섹터가 최근에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뭐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세 배경이 어디에서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기대감이 커진다기보다 워낙 많이 빠졌고, 네. 국내 증시가 이제 지난해 이제 12월 달 이후로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네. 있고요. 지금 이제 코스닥 모두 다 11선을 타면서 견조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섹터별로도 순환매 흐름이 좀 나타나고, 많이 이제 그 하락한 종목에 대해서도 그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환경이 좀 구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 대비 그 신용 잔고가 한 17조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고객 예탁금이 54조 한 4천억 정도 되니까 이거 대비해서도 한 그 신용잔고 비중이 3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잔고가 고객 예탁금 대비 이제 30% 이하로 갔을 때는 상당히 바닥권이 시장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그게 40%를 육박했을 때 한 38%, 39% 갔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32% 정도니까 아직은 꽤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당히 안정적이고, 시장이 지금 뜨뜻미진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과열되지 않게. 사람들이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냥 언제 그렇게 올라갔지?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2차전 섹터도 사실 보시면은, 그러니까 인터배터리가 매년 3월 달에 있다 보니까 요 시기 되면 주가가 오릅니다. 인터배터리 전에 이제 인터배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거에 맞춰서 관련 종목들 좀 움직이고, 그리고 인터배터리가 이제 만약에 시작이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각 회사별로 어떤 기사들이 막 되잖아요. 거기서 이슈되면 한 번 더 튀어 올라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고, 그 중에는 이제 뭐 실적 가이던스를 되게 높게 불러서 단기 급등이 나온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그런 시기가 맞물렸었고, 지난 주말에는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배터리 3사 모두 다 그 46 시리즈 원통 배터리 4680 뭐 관련된 그런 4680 뭐 469 그런 46 시리즈 46X 46파이 이런 원통 배터리 관련 뉴스가 워낙 나와서 바로 이제 월요일부터 뭐 TC 스틸부터 해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들 뭐 성우 같은 거 상한가도 나오고 급등세가 좀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증권이라든가 저희 IM증권도 그렇고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들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점 매수해서 뭐 이제 그 요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3월달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고, 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거래소 이전 이벤트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용해서 그 매매 그 트레이딩 기회가 왔다라는 쪽에 지금 코멘트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코멘트를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따라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매수세도 들어왔고, 그런 인터배터리 관련 행사가 있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3사에서 캐딩 극복에 관한 이제 그 전략들을 이제 발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세션들 중에서 뭐 LG 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시장 캐딩 극복에 대한 그 전략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 삼성 SDI는 이제 앞으로 이런 캐딩 구간만 지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그 배터리 시장의 슈퍼사이클이 올 건데, 그런 슈퍼사이클에서 어떤 배터리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이제 전략을 얘기를 할 것이고요. 코스모화 같은 경우가 그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공정과 기술 현황에 대해 소개를 하고, 전액 캐파 국내 업체 1위인 그 엔캠 같은 경우는 신규 첨가제 개발 현황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고, PNT가 이제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서 주가가 단기 급등해서 나왔었죠. 이제 그 건식 전공 기술에 대한 동향까지도 이제 발표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발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또 뉴스가 되니까 개별 기업들은 이제 그 인터배터리의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시고 3일 중에 하루라도 현장에 좀 가보세요. 그러니까 뉴스를 접하는 것과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저도 실제로 뉴스를 접해서 얻은 정보를 현장에 가니까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은 뉴스에 따라서 단기 급등이 또 나오기도 하니까 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 기간 동안에 좀 주가가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라간다 싶을 때는 좀 약간의 그 뭐 포트 조정 리밸런싱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많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시 좀 눌리면 뭐
다시 재매수를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종목을 좀 다시 섞어주든 그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인터배터리 기간 내에 나오는 소식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개별 기업별로 뭐 증설 이슈라든가 뭐 실적에 관한 내용이 나왔을 때 급등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북미 전액 공장 캐파 이제 완공됐다는 거 8만 3천 톤인가요? 그거 완공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가 연속 나오고 단번에 뭐 50% 넘게 올랐어요. 참 눌림목 나오고 있고 4분기에 전구체 가격으로 급등으로 인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 가격이 40% 이상 올라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먼저 좀 단기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게 최근에 피노라는 기업이 지금 이게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노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이 나왔고 에코인드림 오늘도 급등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에코인드림은 4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 잘 나왔고 지금 SK온 쪽과 지금 같은 수주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SK온 현대차 쪽에 아마 수주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주로 그 전에 유미코어 쪽으로 이제 전고체 많이 좀 들어갔었는데 이제 다른 고객사 다변화, 증설 모멘텀과 그리고 어쨌든 실적도 잘 나와서 최근에 전구체 관련 기업들이 좀 단기 급등이 좀 나오는 흐름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미증시에서는 뭐 어제는 최근에 이제 미증시에서 테슬라라든가 전기차 관련 종목 주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어제는 단기 좀 차익 매물이 나왔고 오늘은 다시 또 반등세가 나온 거는 그래서 이제 그 단기 급등 나와서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아마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2차 전지 쪽에서도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최근에 보면은 좀 매수를 해보고자 그렇게 문의가 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예, 이렇게 문의가 많이 와요? 고객들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 그러니까 직원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 다른 지점의 직원분들이 어떤 거 했으면 좋겠냐는 저기 문의가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건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장 기준점이 돼야 될 것이고 양극재 쪽에서는 지금 올해 실적 개선수가 가장 빠를 거로 예상되는 게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캐파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제일 저렴한 거는 코스모인 소재 뭐 이런 정도 선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LNF는 테슬라 쪽이 지금 판매가 좀 둔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의 모델 Y 그 모델 Y 주니퍼 요게 이제 실제 출하가 되면서 데이터가 나오면은 같이 움직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 관련 속에서는 뭐 TC 스틸 또 이제 실리콘 국제 대주전자 재료 나노 신소재 이런 기업들이 좀 아직 좀 기회가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갖고요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